저는 오늘 강사 박현선입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마을에서나 이렇게 공동체 강의를 사실은 좀 나가요. 제법. 그런데 그 중에 몇 년 동안 했던 강의 중에 오늘 주간 스터디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 강의가 저한테는 가장 설레고 저한테는 가장 영광입니다. 예. 왜냐하면 주간 스터디에 그만큼 제가 애정을 갖고 있고 한 가족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오늘 특별하게 이 강의가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은 서로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일바로 오셨던, 저를 보고 싶어서 가장 먼저 오셨던 소장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성함은 김덕창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소장님들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큐! 네. 자, 오늘 교육에 임하는 자세. 여기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은, 사물은 뭘까요? 사물은 작동하는데 사람은 동작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수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컨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분처럼 뚱 하고 있거나 이러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참 무표정한 표정으로 오늘의 이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꼭 찍어서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과연 뭘까라고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소장님들한테 직무적인 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늘은 소양 교육이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이 과연 리더와 관리자와, 그죠? 저희는 멀티잖아요. 멀티. 리더이면서 관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그죠? 이걸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때로는 리더가 되고 때로는 관리자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은 관리자의 자세로서 과연 우리가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가고 싶어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건강한 마인드와 이미지 관리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면 딱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빌, 분위기. 관리사무소에 첫 손님이 왔어요. 우리 소장님네 갔어, 내가. 그런데 직원들이 얼굴이 밝고 어서오세요 소장님, 소장님 손님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갔을 때 딱 네, 어떻게 오셨어요? 소장님 계십니까? 소장님 손님 오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왜? 긍정이라는 거는 곧 우리의 스트레스 부분보다는 항상 웃음이 있고 편안한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긍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장님이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 직원들 아침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퍼지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소장님부터 아침에 왔을 때 아휴 오던가 딱 자리부터 앉아. 그랬을 때 분위기들이 어때요? 갑자기 소장님 오늘 기분이 굉장히 나쁘신 일이 있었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 직원들은 우리 소장님들의 얼굴에 따라서 그날 웃음과 그날 불쾌감이 양존하더라.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은 관리사무소의 꽃이 격리주임이 아니라 지금은 관리사무소장이더라 이 말이죠. 왜? 우리는 관리 책임자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미운 직원이 있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김주임님 오늘 좋은 날이야 하고 멋지게 한번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소장님이 먼저 뛰어다니는 거 하고 직원하고 지시하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왜?
왜? 소장님이 먼저 움직이는데 직원들이 그걸 보고 어험 하고 있는 직원들은 없기 때문이지요. 소장님이 먼저 뛰어다니면서 직원들은 하고 싶지 않지만 소장님이 움직이니까 때로는 힘든 거를 같이 들어주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라고 해서 지시하는 소장님이 아니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소장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요. 직무는 우리 소장님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험을 합격을 하고 사실 현장에 투입이 됐잖아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이 자부심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단 거기에 베이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학습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들이 봤을 때나 우리가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자신감에 올라가고 자신감이 좀 낮아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를 들어갔을 때 솔직히 소장님들은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뜻하지 않은 법령적인 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사실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런데 모르는 거를 어설프게 알았다가 그게 법령이 뒤집어졌을 때 난처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 모르면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어설픈 것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거를 분명히 우기는 입대위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정확하게 법조항을 체크를 해놨다가 회장님 이 부분은 몇 조 몇 항에 이거 상황이니 회장님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회장님 그 틀렸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회장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니 이 부분에서 법에 좀 저촉이 되는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요 라고 이렇게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즘에 소장님들이 불통이 되면 안 되는 거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입주민들이 찾아오셨을 때 사실은 뭔가의 불만과 뭔가의 민원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실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만으로 입주민을 대한단 말이죠.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들어주고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더 제가 다 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약간의 경계와 그분하고 소통과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다 보면 어때요? 여기가 계속 쌓이죠. 이 쌓이는 것들을 어느 순간 이게 하나의 팽창이 되면서 확 터져버려요. 터지는 순간 우리는 번아웃이 돼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 유연함을 좀 갖고 싶어서 말랑말랑하게 이걸 뭔가를 빼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거를 뺄 때는 우리한테는 바로 필요한 게 치유예요. 치유.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직원하고의 관계성, 입주민하고의 관계성, 입대위와의 관계성, 기관의 관계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관리사무소장의 위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중심에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위치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다가는 우리가 진짜 맨날 며칠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살짝은 빼줘야 또 들어오더라도 그게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개발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 정도는 다시 찾으셔서 꼭 조그만한 거라도 우리가 화려하진 않지만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꼭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살짝 예외적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죠. 그래서 인성, 품성, 맵시는 소장님들이 기본 소양이 다 있으세요. 우리 소장님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장은 프로의 마인드로 임해야 된다. 관리사무소장은 나의 현재의 직업군이다. 정당하고 멋있는 관리사무소장이 되기. 소장님들은 솔직히 저도 첫 직업군이 아니에요. 한 3번의 직업군으로 바뀐 게 현재의 제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소장님들도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거를 본인들이 직업군을 갖고 있다가 현재 이게 어느 정도의 거의
나의 마지막 직업군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뭐 다른 직업군을 또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현재의 직업군이라는 건 관리사무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 당당하고 멋지게 하자. 입대위가 있더라도 굳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는 되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멋지고 당당하게 가자. 그리고 어저께 저희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 소장님 말이 지금도 뇌리에 있는데 그 소장님 하시는 말씀. 항상 입대위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자리에도 앉지 않고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앉았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는 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했더니 본인이 나름대로의 그거에 보람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어제 얼마 안 되신 기수 소장님이셨는데 그 말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자, 기가 살아나고 피일이 통하는 조직 만들기. 나로부터 변화가 돼야지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직원을 내가 아끼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도 주민들한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아이가 그러듯이.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은 내 직원들이 때로는 힘들고 오히려 직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꽤나 있지요. 사실은 있어요.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왜? 그 직원하고 내가 같은 격이 돼버릴까봐 우리 소장님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 직원들을 그렇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실은 손을 좀 뻗어주고 잡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점점점 무엇이 나를 이렇게 일하게 열심히 하는 걸까?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에 처음 딱 가시면 그러잖아요. 가서 딱 갔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를 알아야 돼. 정말 재밌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됐어.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했어. 그리고 그 뒤로 한 발짝 물러나게 돼요. 왜요? 왜 그럴까? 조금씩은 익숙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때로는 오래 해서 근무해보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조금 지겨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그 마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원도 이 사이클이 비슷하게 돌더라고요. 이 사이클이. 그래서 좀 뭔가 주민들한테 난 새롭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막혀버려.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은 딱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하고 싶은데 그게 어느 순간에 주민의 벽에 막히고 입대위의 의결에 막히고 이랬을 때 우리는 딱 그 생각 들죠.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왜?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래도 소장님들이 이 훌륭한 직업군의 하나에 딱 갖고 있는 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관리할 때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것이 우리 소장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 소양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장은 제가 13년 차인데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석사 때도 논문을 우리는 감정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고 저는 그 논문도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주관대로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지? 라는 굉장히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주민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느 선까지 관리사무소나 선관주의를 다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주민이 있어야 관리사무소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다 보니 주민의 말 한마디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소장님 감사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나름의 자부심을 갖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들도 나는 10가지를 줬는데 우리 주민들이 돌아오는 거는 거의 불만만 얘기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 타인이 나를 판단을 하더라 이 말이죠.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했고, 우리 그때 소장님 참 좋았어.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에서 오는 거는 사실은 뭔가를 해놓지 않고 갔을 때의 마음의 무거움과 힘들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갔을 때의 마음은 잊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전 아파트를.
근데 뭔가를 하지 않고 아 하기 싫어. 굳이 내가 왜 이것까지 해줘야 돼? 하고 놔두고 가는 상황이 되면 뭔지 모를 우리는 이게 뭔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고 있지만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자. 우리는 관리사무소장이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 소장님들 뭐 때문에 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힘들어 죽겠는데 주간 스터디에 매일 2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앉아서 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 소장님들 갖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열정. 그리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소장님들 앞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간 스터디에 올 때 오늘 진짜 제가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 자리가. 어서 오세요. 어우. 관리사무소장의 리더십은 제가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하고 지쳐있는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마음과 중대한 사안이 생겼어요. 아파트에. 그런데 입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어코 본인들의 뜻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집요하게 때로는 아니다라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최소한 우리가 방어를 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왜? 우리는 관리 주체니까. 우리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내버는 없겠지만 사람 하는 일이라 내버는 없죠. 내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최소한 설득은 좀 시켜고 가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향은 되지 않을 것. 편향은 편애예요. 편애.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직원 중에 예쁜 직원이 있어요. 더 예쁜 직원 있거든요. 솔직히 다 같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깨물면 아프겠지만 다 예쁜 직원은 없더라고. 그런데 그 예쁘지 않은 직원을 계속 예쁘지 않다고 하니 더 안 예뻐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있을 동안만큼이라도 이 직원이 연차 퇴직은 받고 나가자. 저는 그게 신념이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최소한 내가 내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마음을 버리고 가자. 사실은 그래서 편애를 안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 사이즈는 길이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한 마리는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주면 후라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일을 할 때 최소한 내가 뭘 깨트려서 자주적으로 좀 나오고 움직이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내가 먼저 소통할 수 있게끔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게 따뜻한 차 한 잔 주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민원이 왔어요. 민원이 왔는데 직원이 솔직히 대응을 잘못할 수 있죠. 저희도 대응을 잘못하는데 그런데 그걸 대놓고 그 직원한테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예를 들어 뭐라 한다든가 사실은 그 부분은 내 새끼를 오히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무라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 앞에서 어이 김대리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소 라고 와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다음에 만나서 따뜻한 차 한잔 먹으면서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죠. 민원을 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이렇게 매뉴얼을 알려주고 오히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에 조회를 하시는데 지시사항만 할 게 아니라 소장님들도 소양교육을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시켜야 돼요. 이제 보통은 적은 단지 같은 경우는 소양교육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쁘고 솔직히 경비 계시고 뭐 주임 있고 이러는데 언제 앉혀놓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육 일지를 좀 만들어서 소양교육 좀 시키는데 친절교육 쪽으로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사 한번 잘해보자 이번 주에. 할 수 있어. 그리고 주민 민원을 대할 때 직원들이 대할 때 이 매뉴얼을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전화를 받는 멘트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많이 발전은 했지요. 어디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디 어디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럼 세대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뭐 저기까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 한마디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사실은 그 분위기가 그 주민은 요렇게 해서 오히려 소장님한테 다시 오죠. 그럴 때 우리 직원을 내가 뭐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나무라기 전에 소장님들이 한 번 정도는 교육으로 갔었어야 돼요. 차라리 그럴 때는 매뉴얼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 오히려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이렇게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양으로만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동안에. 김대리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이렇게 풀어. 근데 소장님도 그거를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을 잘 받듯이. 이때 제가 사실은 일바로 오신 소장님한테 제가 손수 핸드메이드로 만든 마스크 거리를 하나 드릴 거예요. 이름은 김덕창 소장님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거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손 재주가 없는 분이. 그래서 네, 제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눈을 다 저랑 컨택을 해주시면 소장님들은 사실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한 부분하고 감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 하나 하고 이 분노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회복 탄력성까지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이 꽤나 필요할 것 같아서 소장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자, 보세요. 이 영화 많이 보셨죠? 그 유명한 남방 여인 나오시는 데잖아요. 이 영화 제목이 뭘까요? 응? 친구? 좀 더 나중에 와. 뭐예요? 그렇지. 그 여인 나온 거 말죽거리 잔혹사. 자, 갑니다. 퀴즈 갑니다. 몇 번째 조각일까요? 어라! 영화 제목만 생각하느라고 이걸 못 봤네. 자, 손 들고. 두 번째. 진짜요? 네. 와우, 대박. 이야, 탑클래스가 아닌 여기에서 조연이었는데 대박. 2번을 맞췄어요? 오, 소장님. 자, 우리 소장님. 제가 이거 오랜만에 보지 행운모 잘 키우십시오. 제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야우, 눈썰미 대다. 그래, 탑만 볼 필요 없지. 2인자도 봐줘야지. 야, 짱입니다. 예, 역시 집중력이. 스트레스 관리로 좀 넘어갈게요. 아이고. 아침마다 생각해요. 회사 가지 말까? 회사 가지 말까? 그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혹시 사모님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어이, 나 회사 가지 말까?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 안 하시던가요? 아예 발로 찼다고 하네요. 참 아픕니다. 회사 가지 말까 했을 때 우리 남편들은 그러잖아요. 솔직히 아이 가지 말소. 그죠? 남편들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와이프들은 쌀데기 없는 소리 말고 빨리 가서. 참 남자 선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화이팅. 답답하죠? 보니까 많이 답답하죠? 이 짓눌림이 참 얼마나 답답해요. 사실은 업무는 많지,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업무는 많지, 뭐라고 자꾸 나한테 잘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했었지. 자, 이 직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직무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한테는 투덜투덜하는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왜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뭐야? 왜?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감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업무를 볼 때 똑같은 케이스로 2분 다 줬어요. A, B. 그런데 A, B가 이꼬르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서 이게 직무 스트레스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업무로 할 거냐라고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경계라는 이 단어가 꽤나 큰 의미가 있어요. 직원들한테 늘 얘기해요. 민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민원을 볼 수는 없다. 이 경계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고 저희 직원들도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얘기해요. 미화원, 경비원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의 업무와 그분들의 일하는 업무는 다르다. 너무 많이 그분들을 케어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로는 내 직원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내 직원들이지만 관리사무소는 업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이시지만 그분들은 말 그대로 단순 노동에 가까웠고 우리는 모든 거를 감정이나 직무를 봐야 되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그분들의 모든 것까지 케어를 하기에는 그분들이 업무에 혼선이 와버려요.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살짝 넘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건 좋으나 업무적으로는 반드시 경계를 주고 주민들한테도 경계를 좀 해서 살짝 우리는 발을 빠져서 얘기를 해야 된다. 공적으로. 그래서 미화원하고 경비원 반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고생하니까 저희가 많이 거들어 드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업무가 너무 혼선이 되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넘지 말아야 될 업무의 선을 잠깐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들이 그걸 수습할 때가 꽤 있죠. 그래서 항상 어느 일을 할 때 조금은 경계를 두고 살짝 해서 오히려 공적으로 공정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안들은 이러죠. 운동을 열심히 하죠. 우리 김혜원 부회장님은 너무 운동 많이 하죠. 요즘에 갈수록 멋져지세요. 그리고 영양 균형이 불균형해지면은 굉장히 몸의 리듬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태도, 명상도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저도 상담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몇 년 전에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주민의 꼭 한 분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했었죠. 주기적으로. 이게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이게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딱 그걸 보는 순간 정말로 회사 가기 싫더라고요. 아까 그분처럼. 그리고 아파트 콘크리트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책을 봐도 소용이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되겠길래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이거를 못 이겨내는 자체가 화가 나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아무 약도 주지 않았고 딱 하는 말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요? 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딱 알았어요. 내가 못 이겨내게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환경을 벗어나 버리든가 방법은 환경을 아예 벗어나 버리든가 이 많은 세대들 중에 그 한 사람이니 이거를 잘 이겨내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이걸 이겨내려고 했었는데 못 이겨냈어요. 콘크리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벌렁거려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회사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4년 만에 벗어났어요. 왜? 3년 했으니까 4년 했으니까 벗어나도 되잖아요. 3년을 찍었으니. 그래서 저는 그냥 물러났죠. 물러났는데 오히려 물러나고 나서 약간의 제가 희열을 맛봤어요.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진짜 동전의 양면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파트가 정말 무사하게 잘 되기를 원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없으니 그래 니네가 나한테 잘했어야지. 있을 때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의 희열은 있었는데 좀 더 컸어요 사실은. 그래 있을 때 잘해야지. 입대위에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랬었는데 그래도 때로는 너무 힘드시면 지인한테도 얘기가 안 돼요. 우리끼리만 얘기가 가능해요. 왜? 우리는 같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집에 있는 사람한테 의논하지 마세요. 싸움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자네가 잘하면 되지.
아, 이 한마디에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우리끼리 이 업종에 같이 있는 우리끼리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래서 많이 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동기들이나 나랑 조금 사이클이 맞으신 분들 몇 분만 해서 털어놔야 돼. 계속. 그래서 남자분들을 특히나 우리 남자 소장님들 가슴에 담지 마세요. 여자분들을 만나서 수다라도 떨지요. 찻집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우리는 그걸 푸는 거예요. 뭔 얘기가 저렇게 하고 싶을까라고 하지 말고 풀고 있다고. 그래서 소장님들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수다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아셨죠, 소장님? 네. 특히나 주간 스터디 분들은 저처럼 힘들 때 혼자 끙끙대서 그 정신과 상담받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오셔야 돼요. 힘들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아셨죠? 네. 스트레스 관리는 실패와 스트레스는 다르지만 부드러움이 스트레스를 이긴다.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많이 웃고 많이 울어라. 이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 많이 솔직하자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직원들한테 막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예전에 근무할 때 책상에 책을 던져버렸어요. 제가 한성그가 했나 봐요. 좀 세련되게 매너 있게 했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던졌어요. 이런 땡땡땡 이렇게 욕을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 욕이 늘었어요. 이런 XXX 같으니라고. 아, 그런데 습관이 되더라고요, 욕이. 집에 가서 제가 이런 그랬다가 정말로 혼났어요. 이 나이에도 남편한테 혼났어요. 왜? 자네는 입만 걸어지는 것 같다. 소장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소장이 자네 직원들이 어떻게 따라줄 것 같아, 자네가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로부터 욕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그럴 때는 울어야죠. 혼자 가서 울던가 웃던가 재밌는 걸 보고 웃던가. 그래서 감정을 저처럼 너무 누르지 마시고 감정을 누가 안 보라 하지 않잖아요. 저기 우리 장소장님 어디 가셨어? 계시는데 옥상에 하늘 보러 가신대. 어저께 또 고백했어. 그래서 옥상만큼은 가지 마세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옥상에 가서 하늘 보고 오신대. 그래서 그 순간 딱 6초예요. 분노를 참는 거 6초예요. 6초만 심호흡을 하고 딱 지나가면 저처럼 책상 안 던지고 욕 안 해요. 소장님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고 울어야 돼요. 감정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풀려면. 봐봐요. 스트레스는 진짜 280여 가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대요. 저는 깜짝 놀랐네. 너무 많아. 280여 가지.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웃어야 되죠. 웃는데 응? 입을 확 벌리고 미친 듯이 웃어야죠. 똥꼬에 힘을 빡 주고 우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풀린대요. 왜요? 거짓말 같죠? 아니 뭐 억지가 웃는데 뭔 의미가 있어. 봐봐요. 억지 웃음도 90%만큼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어요. 90%나. 90%나. 그래서 웃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힘줘요. 똥꼬에 힘을 팍 주고 우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죠. 목젖을 확 내붙고 내가 갖고 있는 화를 다 끌어올려서 단전에서 끌어올려서 팍 붙어버려야지. 막말로 뭐 못할 게 뭐 있어. 지네들 나 지나가면서 미쳤나 소장님 왜 저래 하던가 말던가. 왜요? 내가 갖고 있는 화를 번져버려야지 내가 직원들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리고 때로는 조그만한 액션도 필요해요. 소장이 화가 났다는 거를 때로는 직원들도 알아야죠. 소장님이 막 끙끙대고 있어. 나는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 내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민원이 소장을 안 되면 소장 찾아오잖아요. 소장 찾아서 면담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진짜 한 30분, 1시간 되게 이제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러시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어. 그럼 직원 입에 단내 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밖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큰 소리도 나고. 그럼 직원들이 와서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주면서 소장님, 예 있으셨어요. 저 진짜 직원, 저분 왜 저런데요? 라는 말 한마디가 진짜 고마운데, 그러든가 말든가 저건 소장 일이야. 소장님, 저 민원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참 무심하게 넘기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직원 20몇 명이 있을 때, 야, 소장이 하는 일만 소장 일인가?
아, 저 아들을 어떻게 하지? 좀 많이 어려가지고 아, 저 아들을 어떻게 하지? 서운하고 외롭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이 상대는 누가 해요? 직원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힘들 때는 내 직원이 내 속을 좀 알아주고 분위기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 이때 회장 왔으면 회장님 가고 예? 하고 말아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내 직원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을까? 밥이라도 한 끼 사줬나?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사줬나? 설사 안 할지라도 보시를 잘해야 돼요. 먹는 보시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한테 덕이 돼서 오더라고요. 어이, 갔다 오면 고생했어. 시원한 물이라 한 잔 먹고 좀 씻어. 그 전에 예전에 직원들 나가면 찾았어요. 30분 안 보면 찾아. 어디야? 뭐해? 뭔 일 있어? 이랬단 말이죠. 때로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오해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나를 못 믿고 저렇게 전화질을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 직원들이 그걸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어디야, 과장님? 빨리 와. 사무실 왜 뭐해? 나는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거든요. 혹시 어디 가서 쉬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겼을까 봐. 주민하거나 혹시라도 아니면 어디 가서 기계실에 가서 뭐가 만졌는데 뭐가 잘못됐거나 나는 사실은 이게 제일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은 때로는 그걸 못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 아, 직원들이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하는 순간 안 보이면 전화해. 빨리 좀 와봐. 사무실에 좀 와봐. 뭐해? 예, 소장님 그냥 가요. 오더란 말이죠. 아, 그래서 나의 방법은 맥혔다. 저는 요즘에 종종 써요. 김 과장 뭐야? 뭔 일 있어? 아니요, 소장님 사무실 들어가는 길이에요. 어쩜 타이밍 맞춰서 내가 그렇게 전화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들어올 때 전화하더라고, 꼭.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많은 느낌이 오죠. 있잖아. 힘들다고 하지 마. 다 알아. 다 알아. 우리 소장님들끼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소장님들 절대 뭔 일이 힘들고 이럴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나의 힘듦을 꼭 안심되는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꼭 한번 차를 마시자고 해주세요. 안 되면 저한테. 저 밥 잘 사거든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돈이 좀 많이 굳었어요. 그래서 커피는 모바일로 쏠 수도 있지만 저한테 놀러 오시면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3일. 자, 생년월일 중에 끝자리가 3인 사람. 3이신 소장님. 13일. 내 생년월일 중에 마지막 생일에 마지막 끝자리가 3. 우리 소장님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6901인데. 3이신 분. 며칠이에요? 계시구나. 한번 찔러봤는데 계셨네. 박수. 자, 제 마음입니다. 오늘 국화를 가을도 되고 그래서 제가 국화를 일부러 챙겨서 왔어요. 차상호 소장님 요즘에 힘드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차상호 소장님 힘드셨는데 야, 파이팅.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꽤나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힘을 갖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갖기 위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럴 수 있구나. 아, 김대리 너도 그럴 수 있었어. 주민도 오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그 대신에 받아들일 때 온몸으로는 흡수는 하지 마세요. 온몸으로 흡수하는 순간 저처럼 번아웃 돼요. 그런데 이 흡수되지 않게끔 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튕겨나가게끔 만들어주는 힘을 생겨야 돼요. 우리가.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오면 나가게끔 해줘야죠. 내가 갖고 있는 이게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사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직원은 똑같은 업무를 줬는데 어떤 직원은 완전 투덜거리고 씩씩거려. 근데 어떤 직원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해야지. 그럴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는 사실 굉장히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순간 얼굴에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는 순간 이 머리끝이 하고 가슴이 나가면 이 가슴이 멍이 들면 뇌가 나가요. 그럼 뭐가 온 줄 아세요? 퀴즈. 가슴이 멍이 들어. 그러면 머리가 아프면서 머리에 있는 정신이 나가요. 아주 요즘에 진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가장 큰 병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치매. 가슴이 멍이 들면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가슴이 멍이 들면 얘가 아프면서 여기가 문제가 와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치매가 와요.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러려니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왜 월급을 받으니? 우리는 왜 월급을 받을까? 그렇지. 그 대신에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하루만 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안 나오면 우리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지. 난 내일 그만두니까 안 나와도 돼. 그런데 우리는 롱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회장님, 서울 시회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하신 분이 그때 80대였던가요? 제가 처음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딸 때 정년이 없단 말이 굉장히 와닿았죠.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정년을 만들잖아요.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 주간 스터디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들이나 특히나 우리 광주시는 우리가 120세대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관리를 잘해서 롱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사실은 가장 큰 요즘에 우리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 중에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분쟁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아파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쟁 사례. 예전에는 저희 소장님들도 업무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만 잘하면 우리 소장님들은 굉장히 잘했었어요. 일 잘한다. 그러죠? 그게 그랬었는데 지금은 업무적인 유지관리, 시설 유지관리 플러스 알파가 생겨버렸네. 이 알파가 이기적인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관리소에다가 화살을 자꾸 던지죠. 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층간소음이잖아요. 그리고 주차, 쓰레기. 진짜 지겹지 않아요, 이게? 나는 이게 너무 지겨워, 말할 때마다. 이놈의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데 층간소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는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층간소음은 우리가 박사가 돼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저희 소장이거든요, 주민 간에. 솔직히 전화하는 거는 직원이 전화하는 거하고 소장님들이 전화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직원들이 전화할 때는 이 집이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조용히 좀 해주시죠. 이 한마디 던진단 말이에요. 소장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딱 하나를 더, 우리 전문인이니까 한 번 딱 접죠. 솔직히 요즘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밑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요즘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전화를 하죠. 아니면은 바로 좀 조용히 좀 삽시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이 정도 지키고 살아야지. 라고 설상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더라도 그렇지 않고 요즘 들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요즘에 혹시 뭐 시끄럽다고 자꾸 연락 안 오던가요? 아래측에. 그래서 요렇게 문의를 드려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이 푸는 거하고 우리가 푸는 거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솔직히 달라져요. 층간소음은 제가 박사예요. 제가 광주시의 층간소음위원회예요. 조정위원인 전문 상담인데 가보면 층간소음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소음의 강도가 다 달라요. 한 집에 사는데 같은 침대에 있는데 남편은
그 묘한 거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와이프는 전 괜찮은데요. 이런단 말이죠. 부부인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 층간소음은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6개월, 1년이 되면 층간소음은 이 사람의 심리전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환경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 건지 실직을 한 건지 명퇴를 한 건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층간소음이 그 사람이 없던 것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30분, 1시간을 들어주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30분 이상 통화 안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면 듣다 보면 이게 우리가 받는 게 과연 이분을 언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층간소음이. 그래서 층간소음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어디가 고장이 났으면 집에 세대 방문해서 고쳐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을 경비 반장님이 풀 수가 있냐 말이죠. 왜? 낮에는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케어가 돼요. 그런데 밤에 층간소음을 광비실로 인터폰으로 한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면 그 경비 반장님들이 어떻게 풀겠어요? 그거를. 단 인터폰만 하죠. 자, 한 번 갔어요. 인터폰이. 조심할게요. 위층에서 얘기했어요. 2번 갔어요. 알았다고요. 3번 갔어요. 전화 좀 그만하라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이러는 순간 이제 관리사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례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원하시면 제가 좀 풀어드릴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은 사실은 당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입고로예요. 가해자가 꼭 가해자만 될 수가 없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요즘엔 이제 그동안의 해결 방법은 옳고 그름을 따졌죠. 그 공동주택 살면서 조금 양보하고 사셔야지 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공동주택에 살지 말고 주택에 가서 혼자 사셔야지. 산속으로 가든가. 우리 막 그러잖아요. 아니 공동주택이 다수의 문 하나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공용 계단이고 다 공용인데 이거를 이렇게 살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질서가 왜 질서냐.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못 참아가면서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들이 그러죠. 다 가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좀 서로 양보하고 사시죠. 내가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고만 그 소리 우리 집은 더해요 더해. 그랬는데 지금은 요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상으로 옳고 그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한테는 안심이 돼버려요. 이 사람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순간부터 소장님 눈빛이 좀 달라지죠. 한 주민은 저희 근무하고 있는데 한 주민은 상후 우울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귀한 딸을 낳았어. 그런데 상후 우울증이 있었는데 누가 힘들게 했냐면 오히려 남편이 힘들게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근데 위층에는 아이들이 좀 많긴 해요. 셋이나 되니까. 근데 하도 안 되니까 위층에 있는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딸을 같이 오고 거기는 혼자 왔어요. 세댁은. 그래서 만났는데 진짜 등을 이렇게 등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저보다 동생들이니까 얘기하다가 친정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세댁도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아이를 한번 키워보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네. 세댁 조금만 마음을 좀 알아주소. 미안하네. 아버지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딸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어요. 왜? 하도 아래층에서 그동안에 찾아오고 성질내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그 위층 주민의 세댁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 풀리니까. 내가 참아야 될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아이 낳고 나서 꽤나 힘들었죠. 꽤나 힘들었지. 요즘 몸은 괜찮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요즘에 부군께서 집에 계시는 것 같던데 더 힘들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펑펑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겠던 거예요. 재택근무를 했던 남편이. 조금만 소리에 윗집에 있을 때 계속 연락 좀 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냥 우리가 민원으로만 보지 말고 동생 같고 사실은 힘들면 엄마 같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금만 우리가 감성적인 것만 터치만 조금 해주면 참 괜찮아지겠구나. 그러고 나서 웃었어요. 제가 손을 양쪽으로 딱 잡고 선생님들은 나한테 주민으로서 나한테 동생 같네. 내가 언니인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 때 언제든지 와서 차 한잔 먹고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안고 악수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민원이 없어요. 만나면 얘기해요. 요즘에 층간소음 괜찮아요? 내가 막 그러면 소장님 또 민원 들어왔어요? 저희 집 때문에?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세대 오면 괜찮아요? 계약하러 왔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떠들긴 해도요. 그냥 참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힘들면 얘기해요. 힘들면 얘기해. 내가 그러고 웃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힘은 들지만 이것도 하나의 업무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귀로 들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공감하십시오 라는 말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우리 소장님도 지금 저한테 컨택을 하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고 우리 고소장님은 나한테 그래요 맞아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맞다 맞아 이게 바로 공감이거든요. 저가 느껴요. 저분이 나한테 진짜 공감을 하고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요 난 별로야. 그런데 여기 계신 소장님들은 다 지금 공감을 하고 계셔서 진짜로 감사해요.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주민들도 오셔갖고 솔직하게 말하기 쉽지 않아. 관리사무소가 안전한 공간이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라는 걸 안전한 공간이 됐을 때 터놓는단 말이죠. 오셔서 절대 웃고 들어오시는 주민들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오면 딱 굳어서 오잖아요. 관리사무소라는 자체가 민원을 넣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분들을 조금 한 템포만 늦춰주면 될 것 같아요. 오셨어요? 어서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일단은 서서 얘기하지 말고 좀 앉혀야 돼. 그리고 뭐 차 한잔 하시겠어요? 화가 나더라도 내가 뭐 우리가 그분이 예뻐서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다. 그리고 들어주는 거죠. 끄덕끄덕. 그리고 노트를 펴놓고 적어야죠. 뭐가 가장 불편하세요, 선생님? 그랬어요?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50% 이상은 적다 보면 그냥 좀 더 참아볼게요. 왜? 얘기를 하다가 풀어지거든. 그런가? 참아야 되겠네. 그러나 정말로 힘든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 줄 아세요? 본인은 감정 컨트롤이 정상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마음이. 감정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웃고 갔어. 내일은 화를 내. 와서.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일반 아파트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사회복지사 1급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역할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도 소장님들은 다수가 우리는 멀티라고 얘기했잖아요. 전문관리자이면서 그죠? 사회복지사이면서 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도 해야 되네. 평생교육사이면서 사실은 하다못해 심리 상담까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멀티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돼요. 제가 느낀 경험상. 저도 소장으로 시작해서 지금 공부를 꾸준히 하는 이유는 주민들 때문에 내가 아픔도 있었지만 주민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다 보니 행복지수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사실은 이 경청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청을 하다 보면 나는 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소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소장님 한 나한테 5분 얘기 들어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앉아갖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절대 잘 안 돼요. 그래서 5분을 경청을 잘 듣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차분해지더라고요. 경청.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풀 때 뭐라고요? 공감. 또 하나? 금방 답 줬는데 큰 소리를 말씀해 주시면 선물 줄게요. 유소랑님이 조금 늦었고 장소랑님이 좀 빨랐네. 자요. 제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멋진 마스크 거리에 가장 필요한, 이야 멋지십니다. 제임스 디 멋져요. 네. 포옹 한번 해드리고. 아니 그거는 나중에. 그러는 과정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감하고 경청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잘난 체 하지 않고 싶어서 그냥 경청과 공감을 잘하자라고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아사달이라는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아사달이 뭘까요? 줄임말이에요.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 네. 다수가 아사달이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그럼 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진 않죠. 자요, 소장님. 선물 드려야죠. 드려야죠.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항상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남이 좀 선물도 받고 하면 박수를 쳐요. 내가 안 받았다고 안 치지 말고. 아사달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달란트인데, 제가 이 갈등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소장님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3년 전부터 만들었던 제가 조직 아닌 조직을 꾸리고 있는 아사달이에요. 저희 팀들이에요. 올해 새롭게 조금 좀 구성을 했고, 워크숍을 지금 5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아사달은 저희가 업무가 예전에는 사실은 유지관리에서 지금은 약간의 소프트웨어적인 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갈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스스로 공부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소장님들하고 같이 좀 잘 버무려 볼까라고 해서 아사달이라는 이 단체를 좀 만들었어요. 조직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주택가 주민을 감싸고 있는 단체, 사실 배려 존중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아사달 마크예요. 아마 제 스마트폰에 그죠? 되어 있는 게 저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구호는 마음 터치, 갈등 해결, 아사달 화이팅.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거는 저희가 항상 교육을 받을 때 직무에 관한 교육만 받게 되잖아요. 감성을 건드려주는 교육을 우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 기억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거를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라는 걸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힘들 때 이거를 누가 와서 같이 고민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혼자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우리 아파트는 나만이 책임질 수가 있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갈등에 대한 걸 어떻게 컨설팅을 좀 해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주민들 간에 좀 풀어낼 수 있는 걸 서로 힘이 되자라는 게 아사달의 제 생각이었어요. 철학이고. 그래서 앞으로 아사달 지금 저희도 열심히 스터디를 하고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근데 소장님들의 달라진 모습이 뭐가 보이냐면, 주간 스터디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받는 주입식이잖아요. 그런데 아사달은 대화식이에요. 같이 앉아서 각각의 얘기를 들어줘요. 그러면 처음에 입이 안 떨어졌어. 내가 상대방한테 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차시가 지나갈수록 이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풀어지더라 이 말이죠.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주간 스터디가 다음에 분과가 만들어지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소그룹 단위로 해서 제가 투입이 돼서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고 싶은데, 이제 아직은 조금은 좀 빠른 느낌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러나 제가 그거는 꼭 할 수 있게끔 실장에게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자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팀워크가 좀 끈끈한 편인 것 같아요. 갈수록 따뜻한 정도 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든지 관리사무소나 어디나 가도 우리가 이 조직적인 팀워크가 가장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든 해낼 수 있어요. 뭐든. 광주시에 특히나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우리 광주시에는 교육위원장 박혜선이지만 제가 아니더라도 제2의 박혜선이 나와서 여기서 얘기해야 되고 나의 사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달라는 게 시회장님 말씀이신데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말마다 나름의 강의도 좀 받으러 다녀보고 나름의 공부를 조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소장님들도 다음 기수 때는 소장님들이 분야별로 나오셔서 여기 서셔야 돼요. 쓰셔서 이제 우리 그 2기 우리 주간 스터디 소장님들을 이제 또 트레이닝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오시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얘기를 못 들어봤지만 오시는 소장님과 안 오시는 소장님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그건 학습의 효과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들도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지만 저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기존에 하지 않았던 소장님들보다는 우리는 좀 더 하이 클래스 예, 그렇게 되게끔 소장님들 다음에 좀 많이 협조해 주세요. 예. 그 연결선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갈등을 풀어갈 때 누구랑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갈등을 풀어갈 때 우리가 누구랑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입주민이거든요. 사실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나는 관리사무소 가본 적이 없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90%는 그러시죠. 입주할 때만 오시잖아요. 그런데 10% 안쪽에 계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발전을 해요. 문제가 없으면 내가 맞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죠. 내가 맞는 거야.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아파트에 근무하다가 문제가 없었어. 저쪽에 가서 똑같은 케이스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없으면 똑같은 케이스를 두고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조금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민과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입주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대위가 나랑 너무나 손발이 잘 맞아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데로 옮겼을 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업무에 조금은 확장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에요.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관리사무소는 어쩌다가 한 번 오는 곳이 아닌 관리사무소도 가보니까 야 진짜 직원들 고생하더라. 그 소장님 그럴 분이 아닌데 야 우리 공동체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만나볼 때 그 소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잘못 알고 우리라는 사람은 어설프게 알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관리사무소 왔는데 자기를 불편하게 했어. 불쾌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주민이 옆집 주민한테 얘기해. 야 그 소장님 못 쓰겠더라. 자기한테 불편했다고. 해소가 안 됐다고. 근데 우리 모습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은 야 소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주 만나다 보니 그 소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더라. 그럴 분이 아니더라. 야 관리소 직원들 진짜 열심히 해라고 최소한 방어를 할 수 있고 우리를 알아줄 수 있는 거는 하나의 길라잡이고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동체 사업이에요. 마을 공동체. 주로 만나게 해주는 거. 사실 공동체 사업이 아마도 소장님 입장에서는 야 업무 중에 그것까지 해야 돼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이런단 말이죠. 정산해야 되지, 사업 따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주민들하고 행사해야 되지. 저 사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사하면 다 뒷다리가 엄청 땡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에너지를 엄청 받았어요. 어떤 에너지? 주민들이 보고 웃잖아요. 좋아서. 그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와 우리 소장님 멋져요. 아 소장님 정말 좋아. 오늘 반려식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화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머 소장님 다시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용기를 얻고 또 하죠. 그러다 보면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나 그 주민 알아. 나 그 주민 알아. 그 이번에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아니야 내가 알아. 소장님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만나서 오해가 풀린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게 하나의 자꾸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게 말 공동체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무겁죠. 사업 나와야 되지, 발품 팔아야 되지, 정산해야 되지, 또 해가지고 또 뭐 해줘야 되지, 결산해서 또 올려줘야 되지. 사실은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위해서는 하자고 그러는데 소장님들이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억지로 오신 소장님들도 많은데 하시다 보면 소장님들이 자기 성장이 되는 거를 진심을 다해서 한 꼭지 해보면 아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오지랖 높게. 근데 이 오지랖이 결국은 내 성장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서 늦깎이 대학원까지 해서 박사 과정까지 마쳤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논문 대상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소장님들의 업무적인 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알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게 바로 평생학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소장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혹시 가더라도 잘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업무를 가지고 꼭 우리가 시설이나 우리가 이런 것만 잘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만 해야 되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변화를 가져보자.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가 모두가 조금 더 살맛나는 세상을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이 변화를 좀 갖고 온다고 하면 조금 변화가 사실은 이 한 발짝이거든요.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발 움직여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변화를 꿈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간의 사회성, 이런 관계성이나 직원들하고도 또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좀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고 제가 영화 혹시 말모이 보셨나요? 말모이 중에 제가 이 말이 너무나 좋아서 항상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대요. 우리는 주간 스터디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게 잘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이 높아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한 발짝씩 같이 가는 주간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동체 할 때 마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긴 한데 소장님들도 마을 공동체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는 하고 받아봤을랑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은 덜 들었을 거예요. 올해가 벌써 2개월밖에 안 남았죠. 내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좀 더 필요할까. 사실은 사업비라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만 갖고 해도 그 한 번 해더라도 크게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참 예전에는 단위가 커가지고 막 좀 줬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청소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광주시 센터에서 봉사센터에서 세상에나 정산도 할 필요 없이 영수증만 주면 되는 그거를 밀어주시대. 카드를 탁 주면서 계획서 한 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안 하려고 할 것뿐이지 하려고 하면 루트는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그러면 제가 계획서까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도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도 이제는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 기존에보다는 이제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전문가니까 아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유연한 패러다임이야말로 오늘날처럼 혼란된 시기에는 최선의 전략이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갑니다. 예, 넌센스인데요. 나이키가 얼마죠? 세일해서 96,000원이요. 나이키가 얼마죠? 세일해서 96,000원인데요. 다름이죠. 자, 시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보이고 어떤 분은 어떻게 보여요? 할머니가 보이시나요? 아가씨 얼굴이 보이나요? 소장님 아가씨 얼굴이 보여요? 멋져요.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할머니, 그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자, 이건 어때요? 뭐 아쉬워요? 뭐 안 보였어? 넘어가요. 아, 이건 어때요? 자, 어떻게 보여요, 이게? 자, 맞추시면 제가 마지막 선물 드립니다. 저처럼 예쁜 국화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여요? 자, 손 들고. 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리송한가? 아리송해요? 자, 시각을 넓게 가져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자, 이게 얼굴이죠? 인디언 얼굴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인디언 얼굴만 보여요? 아하. 에스키모인입니다. 에스키모인이 요렇게 서서 자기 이글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하. 아하. 그러면 이거는 찾았는데 이거 좀 어려웠나요? 우리가 거기서 에스키모인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네. 아쉽다. 한 마리의 어린 독수리를 닭과 오리가 있는 오리에 같이 넣었대요. 그런데 5년 후 독수리는 이 맹수가 3m나 되는 날개를 갖고도 날지를 않는 닭이 되어버렸대요. 어머나.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한테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들이 틈틈이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또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본인의 복지도 좋아질 수 있게끔 소장님들도 하지만 내 직원들도 한 번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99와 1의 차이. 물이 몇 도에 끓어요? 자, 손 들고 말해주세요. 선물 드려요. 네. 100도. 네. 아이고, 우리 김 소장님. 네, 100도. 자, 100도. 아니, 너무 쉬워서 지금 답을 안 하신 거죠? 100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0도일 때도 물은 끓지 않고 99도일 때도 물은 다 끓지 않아요. 몇 도?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보다 더한 99를 하고도 물이 끓지를 않아요. 100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99를 했단 말이에요. 관리사무소 하면서 업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시작하신 소장님들이나 사실은 10년을 넘게 하시거나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소장님들도 99예요. 99. 우리가 이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도 만나고 관리도 하다 보면 100도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롱런을 하기 위해서 이 1도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어머 인생 뭐 있어 우리. 아이고 인생 뭐 있어. 이거 주간 스터디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배도 고프고 밥도 먹고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못 먹는 맥주를 시원하게 진짜 500을 한 잔 먹고 싶어요. 사실은 주간 스터디가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저한테 이 기회를 줬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까지 소장한 것 중에 제일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고. 왜냐하면 소장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니 저는 1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소장님들한테 이런 대화다운 강의를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인생샷이에요.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일 건강법.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일시백천만 한 번 싸자. 한 번은 싸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모르겠어요? 뭐 알아서 하세요. 자, 10번 웃자. 하. 자, 10번. 자, 하. 오. 다시 한번. 빨리 갈게요. 하. 멋져 불어. 역시 멋져 불어. 자, 그리고 백자를 쓰자. 우리 요즘에 계속 이거 날려가잖아요. 이러지 말고 오늘의 일 한번 써보는 거. 여러분 이거 제 약속만 지키시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장 두려운 치로 시작하는 병은 예방을 하는 겁니다. 천자를 읽자. 책은 많이 볼수록 책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행복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10,000보를 걷자. 저 오늘 17,000보 걸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제 12,000보. 일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땡겨요. 그러나 우리 김혜원 부회장님처럼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걸으면 저렇게 멋지게 되더라고요. 튼튼한 근육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리가 안 땡기고. 그래서 일일 건강법 한번 싸자. 10번 웃자. 백자 쓰자. 천자 읽자. 10,000보 걷자. 10번을 웃을 때 어떻게 웃으라고요? 엉덩이에 힘을 빡 주고 하 이렇게. 오케이? 뭐 직원들하고 같이 웃어요. 야, 내가 스킬 하나 배웠다. 야, 다 모여봐. 얼마나 멋져. 내 직원들한테 써먹어야 되겠네. 그 소장님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소장님 어디 갔다 오다가 쟤 왜 저래?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소장님들의 뒷모습을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지칠 때 저는 제가 교육위원장을 맡았던 1월 1일부터 앞으로 3년은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육위원장으로 갈 것이고 소장님들이 힘들거나 지칠 때 제가 때로는 진짜 소주 한 잔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소장으로 교육위원장으로 남을 거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몇 번 말씀드려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제 얼굴 익혔죠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니 예. 아 제가 박현선이었구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콜하세요. 전화하시고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지금 1시간 한 20분 열심히 달렸는데 하품도 나오고 그래 공감은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했다. 그리고 1도를 올리기 위해서 100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노력을 하고 다양한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제가 열심히 의사소통했고 자 만사 형통하세요. 그리고 운수대통하셔서 부자 되세요. 마음의 부자, 돈 부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